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어저께 아이오닉 전기차 관련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용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차가 가속된다, 이런 일이 보고된 건데요. 얘기로만 전해지던 급발진이 현실로는 아니고 이번엔 유령 가속이라고 해요. 유령 가속이라는 게 처음으로 영상에 등장한 건가,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아이오닉 5 이거 문제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페리오닉이라고 하는 거, 페리오닉 아세요?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를 페리오닉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엔 그 페리오닉 전 거, 그래서 페리전오닉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페리전오닉이니까 이게 한참 전 차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아이오닉 5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혼동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인기 차종이었던 거, 이거를 그냥 확실히 덮고 새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은데, 굳이 아이오닉이란 이름을 끌고 왔더니 과거에 조금 안 좋았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 했는데 역시 이렇게 되네요. 아이오닉이 과거에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았잖아요. 뭐 무슨 뒤로오닉이라 그랬나? 뒤로 가닉?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차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새로운 아이오닉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네, 이 영상 사실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좀 됐던 영상인데요. 한 아이오닉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다 말고 페달을 밟지 않는데 가속돼요. 그런데 가속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너무 태연해. 제가 페달을 밟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차가 가속되고,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냥 늘상 있었던 거야. 이분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작년부터라고 해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상이라고 했겠죠. 당연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은 응대하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같은 곳에서 배워갖고 오시는 것 같아. 이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처음에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교육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멘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정말 화가 날 만한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걸 내가 증거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고 카메라를 옆에다 두고 문제 생기면 찍어야지 이러면서 항상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분이 지금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 차가 가속이 되고 있고요.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차가 가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가속되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해요.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차에서 가속 페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가속 페달이 문제가 된다니,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가 한 6개월 이상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아무리 사실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모르겠으면 저희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연구해 볼게요, 뭐라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지 맞지. 그걸 정상입니다, 뭐 혹시 고객님이 붙인 블랙박스가 문제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선 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센터에서는 계속 말이 안 된다, 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이제 뒤늦게 수리 매뉴얼을 뒤져본 거예요. 문제가 있었군요 라면서 가속이 안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일단은 성실하게 이 소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문제까지도 뒤늦게 발견했다는 걸 보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속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가속이 저절로 되는 문제. 이 중에서 가속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요. 가속이 저절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은 야, 이게 급발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급발진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죠.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한 합의가 덜 됐어요. 차가 그냥 가속만 되면 급발진인가?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가속이 되고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이 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가속만 되면 급발진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급발진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선 그런 식의 표현은 없어요. 급발진이란 말 대신에 SUA라는 표현을 쓰는데,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도치 않은 갑작스런 가속,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속이 되면 다 SUA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고 알려면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걸 미리 단정 짓지 않고 결과를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뭐 운전자가 실수했다, 그것도 SUA예요. 운전자가 실수할 수 있게 페달 배치를 잘못했다, 이것도 SUA. 페달을 잘못해서 거기 뭐가 눌렸다, 이것도 SUA. 이런 식으로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란 표현을 자꾸 쓰면 쓸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지금 밟은 게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생각하고서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언론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속 페달 잘못 밟았구만 하고서 이렇게 옮겨 밟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차가 급발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인데 차가 저절로 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정말로 차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가속되는 경우가 0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차가 가속된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밟은 게 지금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연예인을 길에서 목격했어요 이러면서 사진 하나가 인터넷에서 바이럴 된 게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7474야.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데 모르고 아래 놓고 내렸어. 그러니까 차가 지금 뒤로 가죠. 이걸 이 사람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줄게요 하고 딱 탔는데 가속 페달을 밟죠. 그래서 뒤로 갔다 막아. 진짜 유명한 영상이잖아요. 길에서 우연히 이 차를 또 만난 거야. 근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페달을 잘못 밟은 건 거 누구나 알잖아. 이걸 급발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급발진이라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주차장에서 급발진이라는 말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뭐 결제할 때라든지 뭘 뽑아야 될 때라든지 차 밖으로 몸을 내밀 때 급발진 주장 사고가 이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혹시 이분이 잘못 밟았을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몸을 뺄 때는 기어를 피해 넣어요. 피해 넣고 몸을 뺐다가 가속 페달을 실수로 웅 하고 잘못 밟는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조심스럽네. 악플로 나 박살나는 거 아니야? 살짝 걱정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았고 차가 가속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페달에서 발을 한번 떼보는 겁니다. 떼보고 밟아보고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현대차가 뭔가 알면서도 이걸 고쳐주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있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을 현대차가 알고 있었냐면, 회생제동 시 가속이 느려지는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터 감속기 모듈의 접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 있죠. 전기 용량이 좀 부족하게 설계된 거죠. 그래서 접지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거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속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 빨리 좀 해결책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속 불량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의도치 않은 가속 문제 이런 것도 생긴 거잖아요. 원인이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기존 엔진 기술자들은 엔진에 문제가 생겼으면 열어서 엔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직접 이렇게 기계를 만져가면서 고칠 수가 있었는데, 전기 모터, 전기 시스템은 정작 엔지니어들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마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모듈화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듈로 교체하듯이, 자동차도 센터 안에서 어떻게 고쳐볼 생각, 이런 식으로 해결해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관련 모듈을 전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 구성도 빠르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아이오닉5 제조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터 권선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현대차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태리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걸 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의 생산이 막 미뤄졌다고 하는데, 엔진 전문 기술자, 자동차 회사에서 반드시 기술을 내재화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터 전문가들도 자동차 회사가 기술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끼리 구분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과거에는 엔진이었듯이 이제는 모터, 배터리가 그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섬뜩한 문제는요,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오닉 EV 구형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지금 2년에서 5년 정도 된 오래된 차거든요. 당시에 판매될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새롭게 판매되는 전기차들도 지금은 문제 없지만 앞으로 2년, 3년 그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최신 전기차들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